나는 내 엄마지만 동시에 김순자라는 한 사람이야. 순간 거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낮은 탁자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 육아 돌봄 협약서.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가족끼리 이런 걸 쓰자는 거예요? 며느리의 눈물.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거야? 순자의 울분이 터졌다. 사연록의 오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료 버튼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67세 김순자는 창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남편 철수를 떠나보낸 지 이제 3년째. 처음엔 하루하루가 막막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순자는 작은 테라스로 나가 키우던 고추며 상추를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것들을 돌볼 여유도 없었죠. 아침엔 남편 약 챙기고, 낮엔 병원 모시고, 저녁엔 간병인 일정 맞추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자유롭다, 참 자유로워. 순자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8시면 경로당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만나는 동네 할머니들과의 수다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특히 고스톱판에 앉아 있을 때면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오늘도 또 털렸네. 고스톱 상대인 영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화투를 정리하며 답했죠. 오늘은 패가 영 안 좋더라고요. 내일은 따겠어. 그래, 내일 또 해보자. 점심을 집에서 간단히 해먹고 오후엔 아파트 뒤편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손톱만 한 땅이지만 순자에겐 소중한 공간이었죠. 호미를 들고 풀을 뽑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아, 이 상추 정말 잘 컸네. 순자는 푸른 상추잎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었죠. 그때는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거든요. 경로당에서도 순자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고스톱을 칠 때도 욕심내지 않고 이기면 기뻐하고 저도 웃으며 넘어갔거든요. 순자 씨는 성격이 참 좋아. 화투 쳐도 화 안 내고. 맞아. 우리 같으면 벌써 뒤집어 엎었지.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낼 일이 뭐가 있어? 이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인데. 저녁 시간이면 혼자서 조용히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들을 다시 꺼내보는 재미도 쏠쏠했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를 챙길 필요도 없는 온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구나. 이런 게 바로 자유로운 거구나. 순자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10년 전부터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매일이 간병과 병원 일정으로 빠듯했죠. 그래도 그땐 남편과 함께였으니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순자는 혼자 잘 사는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매일 밝은 표정으로 경로당에 나오니까요. 다른 할머니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순자는 참 씩씩하네. 혼자서도 저렇게 잘 지내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혼자 있으면 답답한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씩씩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처음으로 내 뜻대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순자의 평온한 일상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서의 고스톱, 텃밭 가꾸기, 그리고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소박한 행복 말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남편 수발들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하루 스케줄이 모두 남편 중심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스톱 치고 싶으면 경로당에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텃밭을 가꾸고, 가끔은 시장에 나가 구경도 하고,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죠. 이런 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찾아올 변화를.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건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텃밭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죠.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민수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죠.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오늘은 왠지 두 사람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아, 민수야, 어서 들어와.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민수와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차를 내오며 눈치를 살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민수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지영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뭔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영 안 좋네. 어머니, 사실은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지호 어린이집 자리가 안 나서요. 대기 순번이 30번째래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 된 손주 지호 이야기였군요. 그래. 그럼 다른 어린이집은 알아봤어?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데는 다 대기가 길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죄송한데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둘 다 직장 다녀야 하는데. 순자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부탁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지호는 자신의 소중한 손주니까요. 그냥 며칠만이요, 어머님. 어린이집 자리 나올 때까지만. 지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죠. 아침 경로당 시간, 오후 텃밭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호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야 하는데 아침 8시쯤 데려다 드리고 저녁 6시쯤 데리러 올게요. 10시간. 순자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경로당은 포기해야겠군요. 텃밭도 지호가 낮잠 잘 때나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니 마음이 녹았습니다. 어린이집 못 가서 답답해할 지호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알겠다. 그럼 며칠만이지? 네, 정말 감사해요. 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수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 그래, 알겠어. 우리 지호 혼자 집에 있을 수는 없지. 다음 날 아침 지호가 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온 모습이 귀여웠죠. 할머니, 우리 지호 어서 와.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지호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만들어 먹었죠. 순자는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어린이집 소식은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순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은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순자야,
요즘 안 나오네. 손주 봐야 해서 못 나가겠어. 아이고, 그럼 고스톱은 언제 치려고? 전화 너머로 들리는 영자의 목소리에 순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유롭던 일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지호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순자는 하루 종일 지호를 따라다니며 안전하게 돌봐야 했습니다. 텃밭에 갈 시간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할머니 심심해. 할머니 놀아줘. 할머니 배고파. 지호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예전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때가 떠올랐죠. 그때도 이랬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상 말이에요.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어린이집은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만이라던 약속이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또다시 희생의 시간이 시작되는 건가? 내 자유는 또 사라지는 건가? 순자는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수발들 때처럼 또다시 자신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었죠. 이번에는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지만 그래도 자유를 잃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지호가 올 거고 모레도 글피도 언제까지일까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한 달째 되던 어느 화요일 순자는 지호의 낮잠 시간을 틈타 경로당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아이고 순자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영자가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제야 자신이 많이 지쳤다는 걸 깨달았죠. 손주 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 애들은 체력이 좋으니까 힘들지. 근데 언제까지 봐야 하는데? 글쎄, 어린이집 자리 날 때까지래. 순자는 고스톱패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지호가 집에서 혼자 낮잠을 자고 있다는 생각에 집중이 안 됐거든요. 요즘 복지관에서 베트남 여행 간다고 하던데 순자는 못 가겠네? 베트남 여행?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다음 달 초에 4박 5일로 간다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개인 부담은 10만 원도 안 든대. 시니어 해외여행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이면 부담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남편 보험금도 있고 평소 검소하게 살아서 여유도 있었죠. 그래, 정말 그렇게 싸게? 맞아. 요즘 정부에서 시니어들 위해서 이런 거 많이 지원해 준다니까. 우리도 나라에서 챙겨주는 혜택 받을 때 됐지. 순자는 잠시 상상해 봤습니다. 베트남의 파란 바다, 이국적인 풍경, 친구들과의 추억. 모든 게 꿈만 같았죠. 나는 못 갈 것 같아. 지호 때문에. 아, 그럼 안타깝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기회인데. 순자는 고스톱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베트남 여행, 자유로운 시간, 친구들과의 추억. 모든 게 손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호가 깰 시간이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갔어? 깨어난 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죠. 아이도 불안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왔어. 미안해. 그 주말 민수와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베트남 여행 이야기를 꺼냈죠. 민수야,
복지관에서 베트남 여행을 가는데. 아, 그래요? 좋겠네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호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서. 아, 그럼 안 가시면 되죠.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다고요?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들이 모르는 걸까요? 어머님, 저희도 주말에 애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영이 덧붙였지만 순자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말에도 지호를 봐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순자는 다시 경로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지호를 데리고 갔죠. 아이고, 이 예쁜 애가 지호구나? 응, 우리 지호야. 할머니들은 지호를 귀여워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톱을 치기엔 무리였죠. 지호가 계속 돌아다니며 주의를 끌었거든요. 할머니들, 뭐예요? 할머니, 저것들 뭐야? 할머니, 심심해요. 할머니들은 처음엔 웃으며 지호를 상대했지만 점점 집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자는 결국 지호를 데리고 일찍 집으로 돌아갔죠. 이웃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씨, 손주 보는 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당연히 그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따르니까 얼마나 예뻐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런가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죠. 행복하다고 해야 하나요? 당연한 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편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손주까지 봐주니까. 맞아요. 예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웃들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건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건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텃밭에 갔습니다. 지호가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였죠. 하지만 상추며 고추들이 모두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제때 주지 못했거든요. 아, 이것들이 다 죽었네. 순자는 마른 상추잎을 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 황폐해져 가고 있었죠. 그날 밤 순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자유로웠던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던 시간, 자신만을 위한 시간 말이에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순자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고요. 자신에게도 삶이 있고 꿈이 있다는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떻게 말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베트남 여행 신청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금요일 저녁,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를 재운 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시간 있니? 할 말이 있어서. 지금이요? 아, 네. 뭔데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꼭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호 보는 것도 좋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 아빠 돌아가신 뒤 이제야 나를 찾으려는 거야.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호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희 둘 다 직장 다녀야 하는데.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나도 내일 모레면 이른이야, 민수야. 어머니가 지호 안 봐주시면 저희는 정말 곤란해요. 어린이집은 언제 자리가 날지도 모르고.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지호를 봐야 하는데? 한 달이라더니 벌써 2달째잖아. 다음 날 토요일 민수와 지영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죠.
어머니, 어제 전화 통화 때문에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이도 할 말이 있대요. 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찔렸죠.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가족을 사랑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그럼 지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5살 아이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 부모가 책임질 일이야. 순자의 말에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저도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민수도 야근 때문에 지쳐 있고 그래서 어머니께 도움을 청한 거였는데 민수가 지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했나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자신도 한계였죠. 너희가 힘든 건 안다.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복지관에서 베트남 여행을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고. 베트남 여행이요? 민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니어 여행이야.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내가 갈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럼 가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지호 볼게요. 지영이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여행 문제가 아니라 내 시간 문제야. 어머니 시간이요? 그래. 나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고스톱도 치고 텃밭도 가꾸고 싶어. 그런 소소한 일상 말이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것들이 지호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거야.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정말 막막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죠. 아들이 자신에게 소리친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얼마나 챙겼는데요. 병원도 모시고 이것저것 챙겨드리고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챙겨줬어. 고마워. 하지만 늘 내 방식으로였어. 제 방식이요? 그래. 내가 뭘 원하는지는 묻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나는 내 엄마지만 동시에 김순자라는 한 사람도 있어. 그걸 왜 이해 못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호가 잠든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날까봐 모두 숨을 죽였죠.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이기적이었나요?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야. 다만, 나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서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헤어졌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죠.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네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요즘 아들하고 며느리가 자주 오더니 손주 보는 걸 거부한다더라. 에이, 그럴 리가.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지호를 돌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죠. 베트남 여행 신청도 결국 놓쳤습니다. 마감일이 지나버렸거든요. 할머니, 왜 요즘 슬퍼요?
지호가 순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미묘한 감정까지 알아차리는군요. 슬프지 않아, 지호야.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와 자신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책상에 앉아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돌봄 협약서. 순자는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계약서를 보던 기억을 떠올리며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했죠. 1. 돌봄 시간 하루 4시간, 오전 9시 오후 1시 2. 돌봄 일수주 3회 월 수 금요일 3. 응급 상황 시에는 별도 협의 4. 한 달에 한 번은 순자의 개인 시간 보장. 종이에 적힌 글씨를 보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가족 간에 이런 걸 작성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너랑 지영이랑 같이 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민수와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보셨죠?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래서 결정했어. 순자는 책상에서 종이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육아 돌봄 협약서라는 제목이 보이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부턴 이대로는 못해. 내 조건은 이렇다. 하루 4시간, 주 3번. 그 이상은 안 돼. 지영이 종이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내 희생을 당연히 여겼잖니. 이제부터는 다르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민수가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자고요? 그래야 서로 명확하잖아. 내가 바라는 것도 알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알고.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순자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2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경로당도 못 가고 텃밭도 엉망이 되고 베트남 여행도 못 갔어. 베트남 여행은 다음에 또. 다음이 언제야? 내가 몇 살인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민수와 지영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호는 어떡해요? 하루 4시간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있고 시간제 도우미도 있잖아. 그런 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문제야? 그럼 4시간은 공짜란 말이야? 순자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럼 며칠이라더니 왜 이리 길어진 거야? 지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도움을 청한 거였는데. 나도 어려워. 내가 이 나이에 지호를 10시간씩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순자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둘 중 하나야. 어머니. 민수가 입을 열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을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순자는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족 간의 계약서라니 스스로도 씁쓸했죠.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가 손주 돌봄 계약서를 썼다더라.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야? 요즘 할머니들 참 이상해.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순자는 경로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계약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군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어머니,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그래.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계약서에 따라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 수,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지호를 보는 순자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할머니, 오늘은 왜 일찍 가야 해요? 지호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후 1시에 시간제 도우미가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호야, 할머니도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순자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후 시간 순자는 오랜만에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겨줄까 걱정됐지만 다행히 영자가 손을 흔들며 맞아줬죠. 아이고 순자야, 오랜만이네. 그러게 요즘 어디 갔었어? 하지만 고스톱판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계약서 쓴 할머니가 왔네. 손주 돌보는데 계약서라니 참. 순자는 패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이미 다 퍼진 것 같았어요. 순자야, 그 소문이 사실이야? 옆에 앉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 가족끼리 계약서 썼다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거짓말이 되죠. 맞아. 아이고, 왜 그런 일을. 할머니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순자는 패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내가 이상한 건가? 이상하다기보단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 그런 식으로.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손주 사랑해. 하지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긴 하지만 뭐.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손주 안 봐요? 보긴 보지만 계약서까지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봐? 일주일에 며칠이나? 할머니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는 주말에만 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2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일주일 내내 봤어. 경로당도 못 오고 텃밭도 엉망됐지. 할머니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럼 너무 힘들었겠네. 그래서 계약서를 쓴 거야. 서로 명확하게 하자고.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나도 손주 사랑하지.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야. 또다시 희생이라면 나는 사라지고 말 거야. 순자는 오래전 남편 병간호로 병원에서 몇 년을 지새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순자는 단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내지 못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죠. 시어머니 모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없었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몰랐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알고 있어. 어머니도 힘드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뭐예요? 너는 나를 뭘로 보니? 네. 엄마로만 보니? 아니면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도 보니? 민수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엄마로만 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순자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줘. 내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다는 걸. 어머니 꿈이요? 그래. 여행도 가보고 싶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런 소소한 꿈들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네요. 이제라도 알면 되는 거야. 밤이 깊어가자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이런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밤하늘을 볼 시간도 있었죠. 이제는 다르다.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지만 그래도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손주도 사랑하지만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텃밭에 가서 시든 상추들을 정리하며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요. 자신의 공간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꿈을 되찾아가자고 말이에요. 비록 험난한 길이겠지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김순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먹었습니다. 계약서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차 자신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경로당에서의 고스톱, 텃밭 가꾸기, 그리고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까지.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민수와 지영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계약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얼마나 챙겼는데요. 병원도 모시고 이것저것 다 챙겨드리고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그래, 내가 챙겼지. 하지만 늘 내 방식으로였어. 제 방식이요? 그래. 내가 뭘 원하는지는 묻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했잖아.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호는 어떡해요? 애가 할머니를 얼마나 찾는데. 지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나? 나도 지호 보고 싶어.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싶어. 어머니 방식이요? 그래.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기쁠 때 만나서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싶어.
의무감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민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가족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와 희생하는 건 달라. 희생이요? 그래, 희생이야. 내 시간, 내 꿈, 내 자유를 포기하고 사는 게 희생이 아니고 뭐야? 순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나는 내 엄마지만 동시에 김순자라는 한 사람도 있어. 그걸 왜 이해 못해?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고르고 있었죠.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이기적이었나요? 순자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둘 다 직장 다녀야 하고 지호는 돌봐야 하고.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나는 이미 내 몫을 했어.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민수야, 앉아. 안 앉아요. 엄마,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자도 일어났습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야. 김순자라는 사람을 말이야.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그래, 나는 너희 엄마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지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순자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진심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뭐가 힘들었어? 저희 친정엄마도 돌봐드려야 하는데 어머니한테만 맡기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지만 말할 데가 없었어요. 순자는 지영의 말에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군요. 지영아, 저도 회사에서 눈치 보여요.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하고 회식도 못 가고. 그런데 어머니마저 안 도와주시면. 민수가 지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데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안쓰러웠지만 자신도 한계였어요. 너희가 절박한 만큼 나도 절박해. 엄마가 뭐가 절박해요? 나이야. 시간이야. 남은 인생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몇 살인지 아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 엄마, 10년? 15년? 그나마도 확실하지 않아.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또 남을 위해서만 써야 해?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저희를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줄게. 하지만 내 조건대로. 계약서 조건 말씀이에요? 그래.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민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 그런 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내 시간은 돈이 아니야? 순자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은 진짜 마음을 마주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모든 건 선택이야. 순자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 지호도 사랑하고. 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야겠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쉽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긴 대화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조건은 결국 받아들여졌어요. 월, 수, 금요일 4시간씩만 지호를 보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되찾았죠. 할머니, 오늘 어디 가요?
지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가방을 메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랑 놀러가. 재미있게 놀다 와요. 지호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가을 단풍 여행 가는 날이었거든요. 버스에서 영자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순자야, 여기 앉아. 고마워. 순자가 자리에 앉자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말을 걸어왔어요.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런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손주는 잘 지내고? 잘 지내지. 지호도 이제 적응했어. 버스가 출발하자 할머니들은 도시락을 꺼내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을 꺼냈죠. 순자야, 이거 맛있겠다. 많이 먹어.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영자가 김밥을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순자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근데 손주 때문에 이런 거 못할 뻔했네. 그러게, 다행히 해결됐지. 그 계약서 얘기, 처음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 잘한 것 같아. 옆자리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걸 써볼까 싶더라고. 우리 며느리도 맨날 애 봐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럼 해봐. 서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 할머니들 사이에서 순자는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낸 용기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산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와 붉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음을 상쾌하게 해줬어요. 와, 정말 예쁘네. 사진 좀 찍어줘. 할머니들은 아이들처럼 들떠서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순자도 오랜만에 마음껏 웃으며 시간을 보냈죠. 순자야, 내가 그때 계약서 안 썼으면 오늘 여기 못 왔겠네. 영자가 단풍잎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 용기 내길 잘했어. 처음엔 무서웠을 텐데.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사라지는 거였어.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순자를 지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재미있었어요? 응, 아주 재미있었어. 지호는 어땠어? 저도 재미있었어요. 시간제 선생님이랑 놀이터 갔다 왔어요. 순자는 지호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만나니 더 반가웠어요. 며칠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뭐가? 그동안 어머니를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보지 못해서요. 순자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실제로도 행복해. 앞으로는 어머니 뜻을 더 존중할게요. 며칠 후엔 지영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말할 게 있었어요. 뭔데? 저희 친정엄마도 돌봐드려야 하는데 어머니한테만 의존하게 되니까. 미안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죠. 지영아, 어머니가 계약서 쓰신 거 보고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어느 화요일 순자는 텃밭에서 새로 심은 상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시든 상추들을 모두 뽑아내고 새로 심은 것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약속된 날이 아닌데? 순자가 고개를 돌리니 지호가 작은 꽃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호야, 오늘은 무슨 날이야? 할머니 주려고 꽃 땄어요. 민수와 지영이 뒤따라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만 들렀어요. 그래, 고마워. 순자는 지호가 준 꽃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니 더 좋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잠깐 놀자. 순자는 지호의 손을 잡고 텃밭을 구경시켜줬어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저녁이 되어 지호를 보내면서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 위에서 자라는 것이라고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으로도 살아가야 해.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지막 장면, 순자가 지호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햇살에 비쳐 따뜻하게 보였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할머니와 손주였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 위에서 자란다. 순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오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소중한 자신의 삶,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한 여성의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